사업체 수가 굉장히 많게 느껴집니다. 이게 이런 음식점까지를 포함해서 이게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 수,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 수가 4만 개가 좀 넘습니다. 거기에 50인 이상의 기업체가 몇 프로 될까요? 전주에 있는 사업체 중에 직원 숫자가 50인 이상이 돼 있는 사업체 수 10%는 좀 넘어요. 한 20%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50인 이상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5인 이하, 5인 이 사업체가 있어요. 이 전주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장을 포함해서 5인 이하인 사업체가 전주에 몇 개나 될까요? 몇 프로 될까요? 찍어보세요. 70%? 98.4%. 전주에 5인 이하의 사업장이 98.4%예요. 사업장 수로 따져서. 그 무슨 말일까요? 자영업자의 숫자가 결정적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전주 경제가 그렇게 돌아갔던 거죠. 그래서 전주는 어떻게 이 전북은 어떻게 했냐면 정말 소원이 있었어요. 대기업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첨단 산업을 유치해서 전북을 발전시키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의 대우 자동차 공장에 들어섰죠. 직원 숫자만 3,000명 정도 되고 대단히 큰 공장입니다. 근데 가만히 요즘 들여다보니까 GM이 인수한 뒤로 이렇게 어떻게 조금 이렇게 가더니 신차 생산을 안 해요. 그러더니 요즘 얘기 들으셨어요? 1,100명을 감원한다고 해요. 반절 이상을 날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생산했던 사람들이 있으니 이 기술자들을 날리면 이 기업이 손해볼 텐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군산의 GM 공장은 거기서 일하는 월급이 좀 높은 연봉 5천, 6천짜리 그 기술자들도 단순 숙련공이었던 거예요. 군산에서 전라북도에서 무엇을 자동차와 관련된 연구 개발을 해서 이거를 그 GM이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결정적인 연구 성과를 가지고 있다거나 핵심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부품 생산의 핵심 부품을 납품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GM은 어느 때건 군산을 뜰 수 있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주에 효성 탄소 공장이 들어왔습니다. 효성 탄소 공장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 효성 탄소 공장이 유치되기로 결정된 게 1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효성과 전주의 탄소 공장을 짓게 하기 위해서 밀고 당기기를 시작한 것이 2010년도부터였습니다. 그런데 효성은 전주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올 수밖에 없었냐면 탄소 섬유 700T라고 하는 이게 탄소 섬유잖아요. 이거를 저중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 중강도의 T700의 이게 상당히 높은 첨단 기술인데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한 기술입니다. 이 원천 기술을 전주시와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전주시가 8년 그때 당시로부터 8년 전부터 탄소기술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한 150억에서 200억의 연구 투자비를 최초에는 전주시가 먼저 시작했고 이 탄소 섬유를 전주시가 그 연구를 한다고 하는 탄소 기술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효성의 연구진이 중간에 붙어서 이 기간이 4년이었습니다. 효성이 붙은 기간이. 그래서 전주시만 연구비만 150억에서 200억의 투자비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효성은 다른 데로 가고 싶어도 전주가 이 탄소 섬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효성이 아닌 GS도 지금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다른 하려고 하는 것과 다시 연구 협약을 맺어서 다시 가면 효성이 자기 원천 기술을 뺏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주는 이 원천 기술을 당신들한테 줄 테니 당신들은 공장을 전주에 지어라. 그 얘기를 계속해서 설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일정 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연구 성과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구 성과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노력 끝에 탄소 공장에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정말로 지금 잘하면 포항이 우리나라 그 호랑이 꼬리 그 끝처리에 조그마한 읍이었습니다. 포항 제철 하나가 거기에 들음으로써 그 1인당 국민소득 지역 내 총생산이 우리나라에서 4번째 잘 사는 도시예요. 울산이 1등이고 우리가 보통 2만 불 얘기하잖아요.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얘기하는 말이죠. 울산이 4만 불입니다. 포항 3만 2천 불. 근데 이 포항제철 같은 것이 지금 전주에 온 거예요. 원천 기술이 원재료 생산 기지가 온 겁니다. 잘 살려야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습니다. 전주에서 전라북도에서 먹고 사는 활동을 하는 것, 경제 활동 중에 첨단 산업, 첨단 기술과 연관돼서 먹고 사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10%가 안 됩니다. 저기 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첨단 산업이라고 하고 그 완주까지를 포함해서 10%가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지역의 연구 성과와 기업의 자본이 결합하고 지역의 인력과 대기업의 생산 라인이 결합하고 지역의 물적 자원과 대기업의 자본 투자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언제라도 기업들은 싼 임금을 쫓아서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자본의 생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돈이 그런 겁니다. 돈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주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첨단 산업을 유치할 때는 최소한 지역과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기여형으로 만드는 작업이 한 축으로 필요하고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공을 들였고 예산을 투입하고 행정력을 들였던 만큼 이제는 첨단 산업이 아닌 것으로 먹고 살고 있는 이 90%의 사람에게도 이 사람들에게도 이 경제 활동 인구에게도 첨단 산업에 기울였던 그 노력만큼을 기울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첨단 산업입니까? 일정한 교육이 필요하긴 하지만 첨단 기술이 아니거든요. 높은 노하우를 필요로 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첨단 산업이라고 하죠. 정부의 정책, 특히 지방정부의 정책은 이제 대기업을 유치하고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해야 하지만 90%의 일반 산업에서 산업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도 질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시의 정책이 이제 건물 짓고 도로 빵빵 뚫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시민의 가계부를 돌보는 방향으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해야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 어느 마을도 이 불확실성의 시대로부터 자유로운 도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좋은 정책과 정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도시들은 또한 곳곳에 있습니다. 저는 전주가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대비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로 전주에서 전주 사는 사람들이, 전주의 청년들이 전주를 떠나지 않고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친척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나는 전주에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전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